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도내에서도 춘천과 원주, 철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부지 심사 일정이 미뤄지는 가운데 유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전이 치열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접근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번 유치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춘천시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과도한 자료를 요청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노조는 해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양구에서 천연기념물 사양노루가 지난해 새끼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양노루는 국내 50마리만 남아있는 멸종 위기종으로 야생에서 출산이 확인돼 의미를 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앞두고 강원 지역에서는 춘천과 원주, 철원이 도전장을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지 심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유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원주 시민들이 모아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하자! 지난달 원주의 한 공연장입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140곳이 모였습니다.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을 만들고 출범식을 연 겁니다. 조선왕릉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 기존 태릉국제 스케이트장을 철거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에선 각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도내에서는 춘천시와 원주시, 철원군이 공모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케이트장 이용객은 연 15만 명 수준. 지자체들은 스케이트장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관광산업, 의료산업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벌 도시로서의 인지도도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7월 이후 현지 실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초 5월 내 부지 선정이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총선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해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심사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자체별 유치 열기도 뜨겁습니다. 원주시와 철원군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릴레이 응원 캠페인을 전개 중입니다. 춘천시는 유치 서명 운동을 펼치고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8,000명 정도 될 거예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쳐서. 신규 스케이트장 건립에는 2천억 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춘천과 원주, 철원 등 도내 지자체 외에 경기도를 비롯한 인천시까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향후 공모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이렇게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전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지만 강원 지역의 경우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접근성인데요. 원주와 춘천, 철원군은 수도권 지역보다 불리한 접근성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과 경기에서 각각 3곳씩, 인천에서 1곳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양주시는 대한체육회의 입맛에 따른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 가능하고 전철역에서 도보로 15분이면 계획된 국제 스케이트장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들도 접근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2번씩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정말 꿈 하나만 보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다른 먼 지역에 새로 국제 스케이트장이 생긴다라고 하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 같고, 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훈련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요. 저마다 지역의 장점을 내세우며 유치전을 펼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접근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태릉성수촌에서 멀지 않은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가 접근성 면에서는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주와 춘천시는 늘어나는 철도와 교통 인프라를 무기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제로 원주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철도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시간상으로 수도권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GTX D 노선이 활성화된다면 조금 더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도시에 비해서 거리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국제 스케이트장 대상지인 서곡리는 원주역에서 불과 3.3km 떨어져 있습니다. 또 남원주 IC와는 5.5km가량으로 차로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철도와 도로, 게다가 원주 공항까지 다양한 교통망을 활용해 거리상 불리함을 극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한체육회는 7개의 부지 중 2개의 부지를 선정해 이사회를 통해 국제 스케이트장 입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시가 소공인 상생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과 서울소공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원주시는 소공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금속 분야 교류 활성화 및 기술, 교육, 인력 양성, 판로 개척의 가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등 뿌리산업 기반 기술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양구에서 천연기념물 사양노루의 새끼 출산이 확인됐습니다. 양구 산양사양노루센터는 서식지 모니터링을 통해 사양노루가 지난해 야생에서 새끼를 낳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양노루는 국내에 약 50마리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 위기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놓고 춘천시의회와 공무원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시의회가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복사용지 100박스가 웬 말이냐? 춘천시의회는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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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춘천시 지부가 춘천시의회에 자료 제출 요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춘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입장려금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자료입니다. 요구받은 자료 중에 신청 서류만 A4 용지 100박스 분량입니다. 노조는 시의회가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구한 서류 첫 장에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나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서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를 지우고 나면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 1인이 다른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이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1일 8시간 기준 꼬박 3.8개월이 걸리는 대작업입니다. 특별히 필요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서류 일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사업 실효성을 살펴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다 조율이 끝난 부분에서 의결까지 난 거를 그렇게 자꾸 그러면은 자료 요구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것만 가지고 하라 뭐 이런 거 같은데 관리대장 이런 걸로 해서 관리가 돼왔던 게 제대로 돼 있으면 그 요구할 일이 없죠. 이런 가운데 노조는 해당 의원의 사퇴와 함께 시의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가 시의회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도가 지역의 고유 가치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2024 로컬 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 자연과 문화, 역사, 라이프 스타일 등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이전 예정인 예비 창업 기업이나 7년 미만의 창업 기업으로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도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 요건은
기존 소속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액 260만 원 미만에서 27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1인 자영업자의 기준 소득 월액도 확대됩니다. 국립 강릉 원주대 제5대 박덕영 총장 취임식이 9일 오전 11시 강릉 원주대 해람문화관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박덕영 신임 강릉 원주대 총장은 취임사에서 학생의 꿈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덕영 신임 총장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997년 강릉 원주대 치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치과대학 학장과 기획협력처장, 교학부 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횡성군이 보건복지부의 의료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전국 확대 전 중앙의 표준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횡성군을 포함해 전국 20개 시군구에서 진행됩니다. 횡성군은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강화에 나서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일) 오전 11시 3분쯤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기업도시 내 아파트 단지에 고라니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원주소방서 기업 119 안전센터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13분 만에 그물망으로 고라니를 포획했습니다. 다행히 고라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구조된 고라니는 원주시청에 인계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양양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비 19억 원을 포함해 모두 61억 4천만 원이 투입됐는데요. 양양 공공산후조리원과 더불어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 도서관 등의 7개 시설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오는 16일부터 생태 탐방을 재개합니다. 탐방 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탐방객 수는 일일 최대 180명으로 제한됩니다. 대암산 용늪은 4,5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습지로 제비 동작꽃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 중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성준 무산장학재단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속초 지역 대학생 15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신흥사 주지인 적광지혜 스님은 9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성준 무산장학재단은 인재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장학재단은 이날 속초 지역 대학생 150명에게 각각 장학금 2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삼척시가 1991년 준공된 시청 본관 청사 외벽을 리모델링합니다. 이번 청사 외벽 디자인은 친환경 수소도시 삼척의 이미지를 입히고 미래도시 비전을 가미시키는 이미지가 녹아있는 디자인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요. 청사 외벽 공사는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오는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5일까지 2024년 강원도 명장 신청을 접수합니다. 강원도 명장은 도내 산업 현장에서 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우수 숙련 기술인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12개 직종에 17명을 선정했는데요. 신청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도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해야 가능합니다. 원주시가 2024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실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제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